자, 34번. 34번은 좀 중요해. 사실은 이게 위에 보면 점수가 있는데 3점짜리라고 2006년도 그 이제 제목 옆에 번호 옆에 붙어 있는데 사실은 평가원 문제라든가 수능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 자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를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평가원 내지는 수능 기출문제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출판사가 많고 뭐 신사고도 있고 동아도 있고 뭐 천재도 있고 여러 개 많은데 다 좋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의 문제들을 조금 비슷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제들이고 사실상 그 고3 학생들에게 주로 하는 얘기지만 수능 기출 문제를 10번 이상 풀어봐라.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왜 똑같은 문제를 10번씩 풀어야 되냐에 대해서 뭔가 좀 반감을 갖는 학생들이 좀 있어. 반감. 근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뭐 문제 풀기 전에 이게 잔소리는 아니고 자,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문제들을 하나 풀더라도 있지. 그게 기출이 아니더라도 수능 기출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집 하나를 푼다. 그러면 완벽하게 푸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완벽하게. 계속 문제집 바꿔가면서 새로 사고 풀고 새로 사고 풀고 이것보다 문제집 하나를 완벽하게 푸는 연습. 그게 필요한 거야. 수능 기출 문제를 왜 10번씩 풀라고 하냐면 풀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고 풀 때마다 생각이 달라진다고. 그걸 풀면서 본인이 느껴. 옛날에는 계산으로 풀었던 걸 이번에 풀 때는 계산이 좀 덜 들어가고 다른 성질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발상의 전환이 생겨서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각도로 보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계속 풀라는 거야. 단순 계산 문제라면 10번씩 풀 필요가 없는 거지. 뭐하러 시간을 그렇게 보내냐고.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계산, 똑같은 연습.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평가원이나 수능 기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푼다. 최대한.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풀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 자, 34번 문제에서 보면 fx가 마이너스 x에 x 플러스 a에 x 마이너스 a다. 이렇게 해서 3차 함수인데 기함수가 나와 있어요. 기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함수의 모양이야.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음수니까 자, 이렇게 0, a, 마이너스 a를 지나는 이런 모양의 기함수인데 극대점의 좌표를 b라고 한대. 여기가 b야.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b겠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여기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극대점에서 잘랐을 때 얘랑 얘가 넓이가 같은 게 아니야. 얘랑 얘가 넓이 같은 게 아니라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으로 넓이가 같아. 이렇게. 당연히 얘는 얘랑 같다고. 크기가. 저 내용을 먼저 일단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문제가 인테그랄의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fx의 dx가 a였다 이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여기는 지금 넓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정적분으로 써 있으니까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정적분으로 하면 얘는 얘랑 없어질 거 아니야. 같으니까. 없어지고 얘만 남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자리가 a라는 거야. 요 자리. 요 크기가 a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b부터 a 더하기 b까지의 f의 x-b의 dx를 b라고 한대.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함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f의 x-b 얘를 x축으로 b만큼 이동한다? 뭐 나쁘지 않지만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fx로 만들 생각을 해. 얘를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f의 x-b가 fx로 변했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했다.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했다. 야.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한다. 그러니까 b가 사라져서 b만큼을 빼서 0부터 a까지 fx dx가 b다 라고 읽으면 0부터 a까지 이 정적분의 값이 b니까 요 자리는 뭐가 될 거야? 당연히 b-a가 되겠지. 왜냐면 얘네들을 더해서 b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뭐냐? 얘랑 부호만 다르잖아. 그래 마이너스 b 더하기 a가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얘는 또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일단 만들어 두고 문제를 본다. 문제에서 뭐라 그래?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b부터 a까지의 절대값 fx dx. 자,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나 해? 아, 얘네들을 양수로 바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마이너스 b부터 a까지니까 얘가 두 개 있잖아. b-a가 두 개, 그리고 a 하나 더, 요렇게 정리. 그러면 2b-a로 답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 자, 35번이야. 35번 문제. 우리가 저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야.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꼭 알아둬야 돼. 꼭 알아둬야 돼.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킬러 문항을 대비하기 위한 연습, 그리고 고득점으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발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35번에서 주어진 함수 fx를 4차 함수라고 일단 적어봤어. ax의 세제곱에 bx제곱에 더하기 cx 더하기 10 이렇게. 자, 어떤 4차 함수에서 주어져 있는데 가조건에 보니까 인테그랄의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의 fx dx가 2배의 0부터 알파까지의 fx dx다. 자, 얘는 무슨 뜻이었지? 얘가 무슨 뜻이야?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함수, 기함수 이런 얘기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의 넓이가 반쪽의 2배와 같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함수란 얘기야. 우함수. 우함수. 우함수니까 뭐야? 짝수차 함수. 짝수차. 다시 말해서 제가 짝수차만 있다는 거지. 3차나 1차 같은 거 없다. 짝수차 상수항만 있다 라는 뜻으로 가에서는 a와 c가 0이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나 조건에 보니까 fx를 미분해서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fx를 미분해서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미분해서 1을 집어넣어봐. 자, 미분해서 1을 집어넣어. 이렇게 됐네. 미분해서 1 집어넣어. 2b 10은 없어지고. 그래서 4 더하기 2b의 범위가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다는 말이고, 그러면 2b의 범위가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6 사이인데, 그러면 b의 범위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 사이에 들어있다 라고 일단은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문제 첫 줄에 정수 ABC라고 써 있어. 자, 요거 대충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아. 정수 ABC에 대해서. 개수가 정수였대. 그러면 정수 ABC에 대해서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 한번 찾아봐 이런 뜻이야. 정수 ABC라는 말은 정수로서 답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이 조건에 맞는 경우를 찾아라 하는 거야. 그러면 b의 범위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 사이니까 b 값은 당연히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경우밖에 없네 얘는. 그래서 b까지 찾아서 문제를 정리하면 주어진 함수 fx를 x 4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에 더하기 10이라고 하고, 얘는 우함수고 극소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미분해서 4x 세제곱 마이너스 8x가 될 테니 얘를 뭘로? 4x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0 풀마 루트 2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데 0에서는 극대를 갖는 거니까 루트 2에서 극소를 갖겠지. 그래서 극소값 f의 루트 2는 루트 2를 4제곱하면은 4에다가 2, 4, 8에다가 더하기 10 해서 6을 답으로 하면 된다 이거야. 자, 35번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놈이야, 이놈. 가 조건이 일단 중요하다. 왜냐면 우함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정수 ABC야. 정수 ABC.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렇게 정수 ABC라고 나올 때가 있어. 이거를 대충 넘기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그래서 조금 그래도 기억을 해놔야 돼. 정수 ABC라고 하면 경우의 수를 조금 따져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